제가 반찬 가게 한다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비사돈께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요새 결혼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제 자산관리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는데 제 자산 액수라도 알려드릴까요? 예비사돈? 돈으로 따질 거면 저희가 아까운 것 같은데 여기서 관둘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자옥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태식이를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남편과 결혼한 뒤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소일거리로 한두 번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태식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저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웃을 때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죠. 하지만 태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난 후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태식이는 아빠가 갑자기 없어진 걸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태식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거의 없었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죠. 태식이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저는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포기하면 태식이도 같이 무너질 테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동네에서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 반찬 가게가 전부였어요. 이 작은 가게로 태식이를 학교에 보내고 밥을 먹이며 키워야 했습니다. 가게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찬을 만들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밤이 되었죠. 그래도 저는 태식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태식이는 그때부터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를 도우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태식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다행히 반찬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가게 음식을 좋아해 주셨고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오르면서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태식이가 성실하게 자라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태식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라면 반항할 법도 한데 태식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알았던 거죠.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라는 태식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주다니 마음이 먹먹했어요. 사실 제가 아이에게 해준 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마련해 준 것뿐이었죠. 그런데도 태식이는 그걸 고맙다고 여기고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고 다짐했어요.
태식이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모자는 고된 시간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태식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거둘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 당신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사실 태식이에게 미안한 점도 많습니다. 그가 어릴 때 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다독여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식이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태식이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죠. 태식이를 키우면서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그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와 태식이가 함께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했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강한 법이니까요. 어려운 시절을 버티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제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웃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기고 주문도 끊이지 않았죠. 사실 처음에는 그저 태식이랑 저 이렇게 두 사람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게가 점점 커지면서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성실함과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느새 직원도 2명이나 두게 되었죠. 이렇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태식이도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에도 태식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를 돕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춘기라 반항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태식이는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가끔 가게 일도 도와주었어요. 반찬 재료를 나르거나 저녁에 가게를 정리할 때도 말없이 옆에서 도와주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늦게까지 손님이 몰려서 일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바빠서 허겁지겁 일하고 있었는데 저녁 늦게 학교에서 돌아온 태식이가 가게로 곧장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태식아,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엄마가 마무리하고 금방 갈게. 라고 말했지만 태식이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더니 엄마, 오늘 많이 바빴지? 내가 조금 도와줄게. 라며 옆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고마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아이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던지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힘들지만 보람찬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가게 일에 집중했고 태식이는 공부에 열중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게는 점점 더 성장해갔고 어느덧 제 반찬 가게는 첫 번째 분점을 내게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작은 가게 하나로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어 분점까지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스스로가 대견하면서도 무엇보다 태식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티며 커온 우리 모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분점이 하나 둘 생길 때마다 더 바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태식이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런 태식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태식이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죠. 그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가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대학에 꼭 가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잃고 난 후 태식이의 미래를 두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찬 가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런 걱정도 조금은 덜어놓을 수 있었어요. 저는 흔쾌히 태식이의 결정을 응원했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태식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방에서 지켜보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더 중요해. 라고 말했더니 태식이는 웃으며 엄마, 난 괜찮아. 엄마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태식이는 원하는 대로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그날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큰 기쁨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태식이가 대학에 가는 걸 보며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미래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여전히 가게 일에 매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우리 모자는 서로를 위해 힘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태식이는 대학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실하게 노력하던 태식이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눈물이 또 핑 돌았죠. 태식이는 이제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엄마,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를 돌볼 차례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이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일이 커질수록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컸거든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이제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우리 모자의 삶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첫 번째 분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후 두 번째, 세 번째 분점이 생겼고 어느덧 다섯 번째 분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매출은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가게가 잘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몇 번씩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반찬 가게 성공 비결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반찬 가게는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손님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저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한참 말을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자산이 수십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찬 가게 운영을 이렇게 꾸준히 하신다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아들을 잘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거든요. 또 저는 태식이에게 이런 생각을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많아도 욕심내면 안 돼. 이 욕심이 커지면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태식이는 그런 저의 말을 잘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도 어머니로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태식이가 사회인이 되었으니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더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태식이가 이 재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태식이에게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태식아,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돈을 쫓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태식이는 그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늘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반찬 가게가 저희 모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저희 가족의 자부심이자 성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통해 얻은 것은 단지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태식이가 함께 만들어 온 삶의 결실이었고 우리 모자가 함께 이뤄낸 성취의 결과물이었죠. 저는 그 점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식이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식이에게도 삶의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결혼을 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이 태식이가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태식이는 저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윤이었어요. 태식이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였고 서윤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식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덩달아 기뻤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행복해지는 길을 응원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식이의 결혼 결정을 기꺼이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희 모자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식이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태식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들 녀석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결혼 얘기를 꺼낸 후부터 저희 집안은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 그저 얼마 전까지도 제 곁에만 있을 것 같던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준비를 다 했다는 사실에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태식이는 서윤이와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태식이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엄마, 서윤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항상 배려해줘.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식이가 결혼을 생각할 만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태식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니 그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와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태식이가 저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서윤이는 인상이 참 좋은 아이였어요. 밝고 차분한 말투에 성격도 좋아 보였고 예의도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서윤이를 보며 이 아이라면 태식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불편하거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얘기는 자연스럽게 진전되어 갔습니다. 태식이가 저에게 상견례 날짜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는 내심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지.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해보자. 태식이와 저는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며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태식이는 서윤이의 부모님과 저희가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상견례 준비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서윤이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서로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식이가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번 만남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의 결합이기도 하니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견례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와 함께 상견례 장소를 고르고 식사 메뉴까지 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서 얘기하면 돼. 태식이가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우리 태식이를 어떻게 봐줄지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서윤이 부모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윤이가 그렇게 좋은 아이인 만큼 그 부모님도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상견례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잘 만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식이는 아침부터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이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저 역시 마음이 벅찼습니다. 태식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 부모로서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저와 태식이는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와 서윤이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서윤이는 태식이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왔고 그녀의 부모님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로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나름 잘 커준 것 같네요. 서윤이 아버지의 말은 겉으로는 덕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뭔가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최대한 밝은 미소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태식이는 서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뉘앙스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되던 중 서윤이 부모님의 말에서 조금씩 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윤이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덕담인 줄 알았던 말들이 점점 뼈 있는 말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혼자서도 이렇게 잘 키우셨네요. 편하게 태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윤이 아버지가 웃으며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의 뉘앙스는 저를 미묘하게 찔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태식이가 아버지를 잃은 후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굳이 그걸 다시 꺼내는 것도 태식이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으니 그냥 웃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진 대화 속에서 서윤이 어머니도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서윤이도 어릴 적에 참 손이 많이 갔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태식이도 혼자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큰 것 보면 사돈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 역시 칭찬인 듯하지만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태식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자라야 했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그 평가의 기준이 결코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태식이의 결혼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상황이 더 불편해진 것은 서윤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입을 열면서였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사돈께서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태식이가 아직은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죠? 서윤이 아버지의 말에 제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의도 아래에서 나온 질문이었고, 그 속에는 우리 가족을 향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식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서로 협력해서 잘 준비하면 되겠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나왔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그 순간 서윤이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며 돈을 벌어온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태식이가 그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태식이를 혼자 키워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동시에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윤이네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는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새 경기가 어렵다던데 반찬 가게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아들을 대기업에 보내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네요. 그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비꼬미였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태식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태식이도 아마 그 순간 서윤이 부모님의 태도를 눈치챘을 겁니다. 태식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그 역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의 말에서 묘한 무시와 비아냥을 느끼면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아보려 했습니다. 태식이가 얼마나 서윤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들의 말을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윤이 아버지가 던진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돈, 혹시 결혼 준비할 때 돈은 충분히 있으신가요? 요즘 결혼이 돈이 많이 들어서 말입니다. 집이나 차도 준비해 두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말은 분명히 우리를 하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수년간 일궈온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듯 했고,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서운함과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에 있어 돈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이치에 맞을지, 그리고 그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연 결혼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서러움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혹시 제가 반찬 가게를 해서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제 자존심과 태식이를 키우며 쌓아온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저의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재산이나 저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헌신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태식이를 키웠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식이를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자산관리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여기저기 나눠서 투자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재산 액수까지 알려드릴까요? 제 말을 들은 서윤이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 저의 말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서윤의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가식은 쉽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태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식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했지만 이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식이가 사랑하는 여자인 서윤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느낀 차별과 경멸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만약 서윤의 부모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불쾌한 말을 던진다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태식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아, 나는 서윤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구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태식이는 저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이도 서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식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윤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견례에서 서윤의 부모님이 보인 태도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이 함께 엮이는 일이기에 부모님의 인식과 태도는 중요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태식이는 서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식이는 서윤에게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의 발언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서윤 역시 그런 상황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부모님의 입장을 변호하며 그저 염려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식이는 서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태식이는 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윤이랑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 태식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을 태식이도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와의 결혼이 무산된 후 태식이는 한동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맡은 일에 몰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태식이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정에도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태식이와 그 여자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태식이는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결혼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님 역시 우리 가족을 존중해 주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작은 규모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태식이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기뻤고 그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태식이는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쉬는 날이면 제 가게를 도우러 오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게 일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함께 가게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태식이를 보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서윤이랑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지금 아내랑 지내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해.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더 바랄 게 없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견례를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그때 서윤이 부모님의 무례한 발언을 그냥 넘겼다면 아마 지금처럼 태식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태식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의 아내도 가끔 가게에 들러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태식이의 행복이 곧 제 행복입니다. 지금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